피디님, 네? 무슨 냄새 안 나요? 아니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왜요? 아, 왜 안 나요? 에어컨 타고 나잖아요. 성공의 향기. 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노예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캐딜락의 초대형 SUV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타오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타오의 형제차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바로 그 모델인데요. 워낙 크고 또 웅장하다 보니까 SUV의 뭐 끝판왕이다, SUV의 제왕이다,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 그런 멋진 모델입니다. 한국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 스포츠 플래티넘 트림을 가지고 에스컬레이드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탑승만으로도 성공의 냄새가 풀풀 풍길 것만 같은 바로 그 차. 오늘의 시카고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입니다. 먼저 에스컬레이드의 얼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렇게 일자로 세로 형태로 이어지는 주간주행등,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위로 배치가 된 헤드램프 등을 통해서 차의 높이나 또 전폭이 조금 더 안 그래도 긴데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전면부에선 뭐니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올블랙의 그릴입니다. 메쉬글로스 블랙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모양은 방패 형태고요. 이 엠블럼의 라인과 이렇게 바깥의 라인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는 패턴이 제네시스 GB80과도 조금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드의 그 웅장한 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디자인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에는 이 캐딜락의 엠블럼이 이렇게 큰 사이즈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차 크기답게 엠블럼도 굉장히 큰 그런 크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손바닥보다도 길이가 큰 사이즈로 보시면 되겠고요.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200cc 8기통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웅장한 엔진에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최고 출력은 42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63.6kgm/m입니다. 그런데 경쟁 차종으로 꼽히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나 링컨의 내비게이터보다는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두 차종 모두 이 에스컬레이드보다 배기량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도 에스컬레이드가 이 엔진의 그 퍼포먼스가 조금씩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 주행 상황에서는 4개의 실린더를 비활성화 시키는 기술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대배기량 엔진이긴 하지만 연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진짜 이 차 커도 너무 큰데요. 전장이 무려 5380입니다. 5m가 훌쩍 넘고요. 전고도 1945로 2m가 조금 안 되는 아주 초대형의 크기인데요. 전작인 4세대에 비해서도 길이가 20cm 길어졌고요. 또 휠베이스만 해도 13cm 길어져서 좀 더 차체 분위기는 웅장하게 만들어졌고요. 내부 공간감도 조금 넓게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루프렉과 이 사이사이 몰딩들이 블랙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작과 플랫폼이나 그 전체적인 디자인은 똑같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곳곳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간 게 스포츠 트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해 보이고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휠은 큰 차체에 맞게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휠은 투톤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림별로 휠 디자인도 다르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맞이했을 때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세로형의 테일 램프입니다.
길이만 해도 1m가 넘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전면부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이렇게 일자형으로 된 이 디자인이 이 초대형 SUV 크기라는 장점을 잘 살린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고, 에스컬레이드의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디자인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네요. 초대형 SUV인 만큼 트렁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엠블럼의 하단을 이렇게 꾹 누르면 트렁크가 열리는데요. 이 3열을 접지 않은 그냥 상태에서도 722리터의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보통은 이런 큰 차들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3열은 좀 기본적으로 접어놓은 상태에서 짐들을 싣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3열만 접었을 때 에스컬레이드는 2065리터의 크기가 나오고요. 2열까지 접었을 때는 완전 광활한 크기입니다. 3400리터 이상의 크기가 나오니까 어떤 거를 실어도 뭐 짐이 안 실릴까봐 아니면 모자랄까봐 그런 고민을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운전석에 처음 앉았을 때 첫 느낌은 초대형 SUV라는 그 공간, 그 크기답게 내부도 굉장히 광활하고 넓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이 리얼 우드 패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이렇게 가운데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스티어링 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양쪽 문에도 이렇게 같은 패턴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면서도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좀 무늬를 좀 넣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대형 SUV답게 이 클락션 패널도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 최초로 적용된 38인치의 LG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저도 이렇게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는 처음 봤는데 3등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주행 정보, 뭐 연비나 주행 거리를 이렇게 숫자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이는 디스플레이에는 전면 카메라가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고요. 뭐 TV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또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증강현실처럼 여기에서 방향도 보여주고 이렇게 뭐 속력이나 이런 것도 다 나타내 줍니다. 오른쪽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카플레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 시스템도 여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주행 보조 기능이나 또 뭐 오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이 오른쪽 패널에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의 차량들은 대부분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아니고요, 이렇게 액정 렌즈로 이렇게 디지털로 뒷부분을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또 유용합니다.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뒤를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가까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용하게 썼던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조 버튼은 이렇게 밑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되어 있고,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어는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요. 10단 자동 변속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세분화되어 있어서 연비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게 다단화가 될수록 이 고속을 이제 주행을 할 때 엔진의 회전수를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단화가 될 경우에는 더 이제 연비 효율 면에서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센터 콘솔 박스가 냉장고예요. 이것도 처음 봤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 기능을 하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냉장,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단계, 2단계 클릭을 하면 냉장과 냉동, 뭐 영하 5도, 영상 5도 이렇게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니면 간단한 음료수 같은 걸 여기다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C타입이나 USB 단자도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차가 내부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투박하다, 그리고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미국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에스컬레이드만큼은 그런 편견을 깨주는 그런 인테리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면에서 좀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고,
진짜 이것까지 들어갔나 하는 편의 기능, 냉장고 이런 거요.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역시 그 프리미엄 SUV답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2열에도 탑승을 해봤는데 와 진짜 너무 편합니다. 이게 이렇게 독자적으로 좌석이 되어 있어서 좀 독립적이고 좀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가 있었고, 앞에는 이렇게 또 12.8인치의 화면이 양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타워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HDMI 단자 그리고 C타입의 단자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도라든지 아니면 영화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공조 장치도 뒤에도 다 이렇게 열선이나 뭐 온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뭐 바람 세기 이런 것도 2열에서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뭔가 2열 탑승자들도 참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아까 3열도 타봤는데요. 3열도 훌륭합니다. 컵홀더도 있고 또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뭐 충전구도 다 마련이, C타입 충전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7인승인데 어디에 앉아도 정말 베스트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네, 다 그런 곳곳에 다 편리한 기능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레그룸이나 헤드룸은 잴 필요도 없습니다. 아래 위 그리고 또 공간이 워낙 넓어서 그냥 넓다, 진짜 크다 라는 생각만 드는, 네, 그런 2열과 3열이네요. 지금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처음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솔직히 조금 긴장은 했습니다. 이렇게 큰 크기의 SUV 몰아본 적이 그렇게 없었어서 좀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그냥 큰 크기의 SUV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스티어링 휠 조작이나 아니면은 뭐 주행감이나 이런 게 뭐 일반 차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되게 둔하지 않을까 라는 좀 편견도 있었는데요. 또 그렇지도 않네요. 운전을 좀 해보니까 차 크기에 비해서 뭔가 좀 가볍고, 이게 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보니 나가기도 굉장히 잘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전을 하면서 가장 제가 인상 깊은 거는 아무래도 이 계기판이 이렇게 그 액정 형태로 바뀌면서 전면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비춰주는 거, 내비게이션도 지금 같이 키다 보니까 마치 무슨 뭐 증강현실 세계를 보는 것처럼 실제 화면과 그리고 뭐 방향이나 이런 수치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요 굉장히 편리하네요. 내비게이션을 오른쪽 디스플레이에서 따로 보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밑을 이렇게 보면서 편하게 길을 찾아서 운전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면만 있는 건 아니고 밑에 또 이 계기판의 기능, 원래 기능이었던 거는 이렇게 하단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유량이라든지 뭐 RPM 같은 것도 밑에 잘 보이고요. 화면 밑에 이 차체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동 같은 게 조금 다른 차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그냥 운전석이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차체도 높고 또 에어라이드 어댑티드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주행 환경에 따라서 차고의 높낮이를 7.5cm까지 아래 위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진동이나 이런 거는 아예 없진 않지만 정말 적다, 그 운전에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의 장점을 한번 찝어보자면, 제가 내외장을 설명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 큰 크기입니다.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 거기에서 오는 그런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요새 이제 뭐 혼자 주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4인 가족 이상의 뭐 대가족들도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명이 이 한 차를 타고 움직여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또 공간감, 그리고 또 전작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길어지고 또 전장도 크게 길어졌기 때문에 작은 차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기에는 굉장히 안성맞춤인 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의외였던 게 이게 초대형이다 보니 연비는 뭐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땅바닥에 기름을 버리고 다니는 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연비 부분에서는 좀 떨어진다 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나오는 연비가 보니까 7km 정도 돼요. 그 경쟁 차종인 5000cc의 레인지로버나 3500cc의 내비게이터를 보더라도 연비가 비슷한 걸 보면 이 에스컬레이드 연비가 굉장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오히려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엔진을 쓰고 있는 타오보다도 연비가 좋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이 에스컬레이드가 연비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차가 너무 커서 운전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크고 좀 그런 만큼 또 주행을 좀 보조해주는 다양한 또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성 운전자라서 아주 큰 크기의 차들을 운전을 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운전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다는 느낌까지도 받았어요. 이렇게 운전자의 높이가 좀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도로를 좀 내려다보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크게 운전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다. 오히려 이건 좀 더 놀라운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이거 주행할 때 뭔가 도로가 좁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땅덩이가 굉장히 좁고 주차 공간이 좀 좁다, 그것 때문에 주차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집 주차장이 개별 주차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냥 아파트에 사신다거나 아니면은 도로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차 연습을 많이 하고 나가야지 이제 별일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 미국처럼 넓어야 되는데. 제가 아반떼에서 아이오닉 차를 바꿨잖아요. 네, 어때요? 아반떼로 집에서 주차를 할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오닉이 그렇게 아반떼보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까지는 아닌데 커요? 그래도 불편해요. 저희 집 주차장도 광폭으로 설계돼 있어가지고 주차 면적이 좁은 편이 아닌데도 불편해요. 근데 이 차로 차를 댔다? 저도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저도 이제 운전한 지 17년 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데서 주차는 다른 차 안 받을 만큼 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아까 잠깐 제가 스케치 따려고 차를 몰아보고 나서 다시 회사 들어올 때 차를 잠깐 주차시켰잖아요. 그냥 무서워요. 맞아. 그냥 일반 조그만 골목도로에다가 주변에 차가 없는데도 무서워. 맞아요. 혹시나, 그리고 내가 여기 세웠을 때 옆에 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들고, 뭔가 이게 진짜 장점도 크다지만 단점도 크다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똑같아요. 크다. 저는 단점을 정의를 해보자면 상대방을 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는 차다. 상대방을? 네. 심하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차가 잘 지나갈 공간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쵸. 옆차 안 붙여 주차를 할 때 옆차 문콕이 안 될지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고. 맞아요. 물론 운전을 할 때는 방어 운전을 하면서 상대방의 운전자를 배려를 하면서 운전하는 게 가장 좋은 운전 습관이긴 하지만, 맞아. 이거는 보다 더 심하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차? 그치.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확실히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차의 최대인 단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1억 5,300만 원대인데요. 이 비슷한 차급의 차종 중에서 얘보다 비싼 차는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주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넘는 돈을 주고 이 차를 선택을 하겠느냐는 소비자가 판단을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투자를 해서 이 차의 이런 프리미엄 기능들을 누려보자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하고 에스컬레이드, 캐딜락을 즐기는 거고, 또 아니라면 또 다른 차종을 선택하는 거, 그거는 이제 소비자의 몫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계속 지금 타보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저도 그때 같이 탔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기자님께서 에스컬레이드랑 타오 중에 어떤 거 사겠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타오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한번 에스컬레이드 타봐야 더 자세히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에스컬레이드 타봤는데 아직도 그 생각 안 바뀌셨어요? 타고 사고 싶으세요? 네, 드디어 에스컬레이드를 탄 날이 왔는데 사실은 에스컬레이드를 타보니까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워도 너무 좋은데 이게 가격을 제가 아마 우선순위로 놓고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타보니까 가격만 뺀다면 마음이 조금 기운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타오의 경우에는 쉐보레의 그 브랜드의 이미지도 그렇고 좀 초대형 SUV이긴 하지만 좀 대중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컬레이드의 경우에는 캐딜락의 브랜드 파워를 봤을 때 좀 더 럭셔리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느낌, 일명 하차감이라고 하죠. 두 차를 다 타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하차감이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캐딜락이 좀 수입 브랜드고 좀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은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희소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둘은 형제지만 에스컬레이드가 형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 형만아 나오 없네요. 형만아 나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에스컬레이드가 형입니다.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제가 한번 타보니까요,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차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깨부수는 미국의 프리미엄 SUV의 진수다라는 걸요. 미국 차 대부분은 굉장히 투박한 그런 디자인과 또 실내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에스컬레이드를 타보니까요, 이 튼튼하고 또 고급스러운 외장 이미지와 함께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럭셔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궁금한 차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